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좀비 딸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바로 지난주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웹 콘텐츠를 원작으로 한 두 작품이 딱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개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작품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덕 씨를 굉장히 재미없게 봤었던 제가 이번 좀비 딸을 보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사화다. 옳게 된 실사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영화를 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좀비 딸이 영화적으로 엄청 완성도가 높고 대단히 명작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그냥 전 연령대가 다 함께 보기 좋은 그런 무난무난한 영화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전록 씨와 좀비 딸이 개봉을 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비 딸의 실사화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 그런 상대적인 착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독 씨의 실사화가 실패한 이유를 말씀드릴 때 말이죠. 원작을 보지 않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졌다 라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영화의 기본적인 설정이나 이야기 흐름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원작의 팬이 아닌 사람은 극장 관객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게 전독 씨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번 좀비 딸은 원작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나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상영관이 그랬습니다. 제 바로 뒷자리에 한 5, 60대 정도일 것 같은 어머님이 아드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원작이 좀 병맛 개그 특성이 좀 강하기도 하고 영화도 어느 정도는 그 톤을 좀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재밌게 보실까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반부에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오마주한 개그 장면 있잖아요. Let's all try it together, shall we? 1, 2, 3. 좀비처럼 행동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들켜서 결국에는 막 우당탕탕 하면서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에서도 연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딱 정확한 개그 포인트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기랑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거 성적이 꽤나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역시나 결과를 보니까 첫날부터 40만이 넘고 지금도 계속 빠르게 관객 수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도 영화가 편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혹시나 원작의 내용을 너무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설정을 뒤바꾼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원작 팬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엄청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전독 씨 얘기를 제가 또 죄송하지만 하게 되는데요. 전독 씨에서 배우성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이지혜를 스나이퍼로 만들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원작 훼손 수준에 가까운 설정 변경이나 내용 생략을 해버려서 원작 팬들이 보시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지가 이런 원작 기반 실사 영화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그런데 개인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번 좀비 딸의 실사화는 말이죠. 원작 팬분들 또한 너무너무 만족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작 웹툰이 총 89화로 구성이 된 상당한 장편 웹툰이기 때문에요. 원작의 내용을 100%다 그대로 영화에 이식을 할 수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영화적인 문법과 분량에 맞도록 어느 정도의 설정 변경과 축약은 당연히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정 변경과 축약이 원작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번 좀비 딸의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일단 어떤 점이 바뀌었냐면요. 대표적으로는 주인공인 아빠 이정환의 직업이 사육사로 바뀐 점이 그렇습니다. 원래 원작에서 이정환의 직업은 번역가였거든요. 그래서 좀비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번역을 하고 있던 책이 마침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처럼 좀비가 되어버린 딸을 훈육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원작 웹툰에서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아예 주인공의 본업 자체를 사육사, 즉 동물 행동 전문가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펼쳐지는 그 재미있는 훈련 장면도 원래 원작에서는 없었는데요.
영화는 약 3분가량 이어지는 무인도에서의 그 짧은 훈련 장면을 통해서 원작에서 좀비딸을 훈련시키던 그 엄청나게 긴 분량을 아주 짧고 효과적인 연출로 축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빠인 이정환이 동물 전문가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됐으니까 영화는 다른 인물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원작에서는 수의사로 등장했었던 베프 조동배를 그냥 평범한 시골 약사로 직업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변경이 바로 훌륭한 실사화라는 겁니다. 전독 씨가 비판을 받았었던 건요, 단순히 원작의 설정을 훼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웹소설과 웹툰을 영화라는 다른 매체로 이식해오는 과정에서 그 매체 간의 차이점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출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바꿀 거면 좀 잘 바꿔라 이런 얘기인 건데, 영화적인 연출을 위해서 그 불가피하게 원작의 설정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좀 보기에는 그냥 원작의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원작의 설정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좀비딸은 영화적인 문법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적절하게 변주하고 있는 거니까 전독 씨처럼 변질된 원작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환의 직업을 바꾸고 무인도에서의 훈련 장면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번 영화만의 오리지널 장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 버전에서 좀비딸 수아는요, 춤추기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에는 정환과 수아가 보아의 넘버원을 들으면서 부녀가 사이좋게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K무비 특유의 그 억지스럽게 훈훈한 그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양산형 개그시처럼 조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원작에도 없고 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넣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게 후반부를 위한 밑밥 깔아두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때쯤이면 흐름상 개그씬 하나 들어가줘야 하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그냥 판에 박은 연출을 한 거라면 이거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혼자서 막 꾸짖을 준비를 하면서 팔짱을 끼고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들 보셨다시피 이 장면이 결국에는 결말로 연결이 되잖아요. 기억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인간이다라는 영화의 그 주제의식과 직결되는 후반부의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조금 무리한 연출로 보였던 떡밥을 결국에는 다 회수를 하는 걸 보면서 역시 감독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면서 아주 끝까지 흐뭇하게 만족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점에서 이게 옳게 된 실사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원작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달라짐에서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느껴져야 하고요. 또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영화 자체만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영화적인 문법에 맞게 영화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가 잡아내고 있는 개그의 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죠. 사실 이게 원작은요, 그 중간중간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좀 개그를 적당하게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작가님이 개드립이 너무 치고 싶은 거야, 평소에 일상에서. 근데 맨 땅에서 개드립을 치면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 스스로 본인이 개드립을 칠 만한 무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웹툰을 좀 핑계로 만들어내면서 개드립을 웹툰 안에서 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좀비딸 원작에서 개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그 개그의 약간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 농도도 상당히 좀 대단하거든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안에서 애용이가 그 고양이가 살짝 특이한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움직이는 고양이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실제 고양이를 출연시켜서 연기를 시킨 거니까. 그런데 원작에서는 그 고양이를 작가가 그냥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작에서는 막 고양이가 이 애용이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사람이랑 막 대화도 하고요. 나중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애용이가 경찰서에 전화도 걸어서 집 주소를 경찰 아저씨한테 알려주는 막 그런 장면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작가님 좀 도핑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신이 좀 아득해지는 연출이, 개그 연출이 계속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용이가 막 독백까지 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울기 딱 좋은 시간이군. 뭐 이런 식으로
비장한 표정으로 독백을 치다가 그 새벽에 고양이들 우는 소리 있잖아요. 막 아웅 이러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새벽에 가족들의 잠을 다 깨우는 막 그런,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막 4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개그씬들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계속 나온단 말이죠, 원작에서는. 그런데 애영이가 그렇게 움직이는 개그를 어떻게 이런 실사 영화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뭐 우마이 아저씨가 고양이 탈수고 연기를 하는 이런 영화가 아니면은 조금 일반적인 감성에서는 소화를 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요, 원작에서 딱 실사 영화에서 현실적인 감성으로 통할 수 있을 만한 개그만 아주 높은 타율로 선별을 해서 훌륭하게 활용을 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부의 좀비 댄스 장면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셔서 볼 때마다 놀라는 그 김밤순 할머니의 효자손법 액션도 그렇습니다. 이런 개그 장면들이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유치하고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그런 장면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아주 적절한 선에서 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아주 잘 연출을 해내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원작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높아서 그 원작의 개그 감각을 그대로 옮겨보려는 시도를 이 영화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상영관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쌓여졌던 장면이 하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정환이랑 밤순 할머니가 수아한테 막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수아가 잘 못 따라하니까 애영이가 그걸 보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갑자기 할미용 거리면서 나름대로 시범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이 순간적으로 그 주변 분위기가 저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약간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도 그때만큼은 철저하게 웃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상한 개그 장면이요, 사실은 원작의 개그 톤을 정말 그대로 옮겨놓은 100% 원작 고증인 장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원작 고증을 충실하게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극장에서는 약간 벙찌는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번 실사화가 연출의 그 레벨을 잘 조절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범적으로 약간 할미용을 시도를 해보셨는데 그것만큼은 이 관객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장면 딱 하나뿐이어서 정말로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이번 영화가 극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공략을 해야 할지, 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로 잘 느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봉을 한 지가 일주일도 채 되지가 않았는데요. 자, 벌써부터 2025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 중에서 흥행순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시장은 정말로 정직하지 않나 싶긴 해요. 물론 뭐 이 좀비딸의 개봉일이 하필이면 그 수요일인 컬처데이와 겹쳤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6,000원 할인 쿠폰을 엄청나게 뿌렸었잖아요. 그런 외적인 호재도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자, 그렇다면 똑같은 할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은 다른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영화들은 왜 좀비딸과 비슷한 성적을 못 내느냐를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건 그냥 좀비딸이라는 작품 자체가 재밌어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고 흥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이번 영화의 결말이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영화에서는 코마 상태에 빠진 정환이 의식을 되찾을 것 같은 뉘앙스를 주면서 조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원작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작을 엄청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고, 또 원작이 왜 그런 결말을 내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너무 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쪽의 결말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비딸이 나름 가족 영화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원작과 똑같이 그냥 비극적으로 끝이 나버리기만 한다면 약간 영화관을 나서는 분위기가 조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원작과는 다르게 조금의 희망을 열어둔 채로 열린 결말을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영화가 원작이 가지고 있던 그런 주제의식, 딸을 지키려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받는다라는 그 원작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원칙과 주제의식을 해치는 수준으로까지 넘어간 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원작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좀비딸은 기존 좀비물과 달리 좀비 생존 스펙타클 이런 곳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디테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비교 대상으로 언급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개봉 시기도 그렇고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실사화 작품이 그 원작이 갖고 있던 본질적인 매력과 주제의식을 엄청나게 훼손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영화가 잘 만들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래도 조금 화가 덜 날 텐데, 영화의 완성도도 함께 낮아져 버려서 그 흥행이 부진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자분들께서 야 이거는 원작 팬들이 극성이라서 입소문을 안 좋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가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자꾸 내놓는 걸 보게 되는 그런 상황과는 정말로 비교가 크게 되는 광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원작 예우 차원에서도 이번 영화는 정말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영화 안에서 애용이가 TV를 볼 때마다 그 계속 검은 고양이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검은 고양이가 원작에서는 떼걸룩이라고요. 원작 안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영화는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떼걸룩까지는 등장시킬 그 공간이 없어서 그냥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평범한 동물처럼 연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작 팬들은 저 고양이가 떼걸룩이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반 관객분들의 감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작 팬들을 위한 서비스를 정말 알뜰살뜰하게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량이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 40년 동안이나 연임을 해오신 마을의 이장님이나 읍내의 화장품 가게 사장님,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까지 원작의 내용에 최대한 가깝게 구현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뭐 얼핏 보기에는 그냥 모두가 다 같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개그 영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작 팬들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작품이기도 해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실사화다. 옳게 된 실사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석 배우의 연기나 이정은 배우의 연기야 뭐 당연히 훌륭하지만요. 특히나 좀비딸 수아를 연기하신 최우리 배우님의 연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 수아 역할이 사실 좀비처럼 연기를 하는 와중에 또 개그의 톤도 그 안에 적절하게 녹여내면서 또 중요한 순간에는 좀 복잡한 감정 연기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좀비 연기를 기본값으로 깔아두면서 그 위에다가 다양한 감정선을 얹어놓는 2중 3중의 연기를 해야 하는 셈인데 그 어려운 연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귀엽게 잘 소화를 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최유리 배우님이 09년생이라서 올해로 16살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고 정말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그 감동적인 추러스 장면이 나온 놀이공원 시퀀스도요. 원래는 원작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영화만의 오리지널 시퀀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원작의 감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또 영화만의 호흡을 잘 만드는 그런 연출을 정말로 훌륭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랜만에 사람으로 가득 찬 상영관에서 모두가 똑같은 포인트에서 웃고 또 똑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경험을 하다가 왔는데요. 이게 사실 이런 거는 OTT가 절대로 제공해 줄 수 없는 영화관만의 경험이라서 이번에 좀비딸이 만들어낸 극장의 그 분위기가 너무나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좀 찡해지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화가 한 달에 한 작품 정도만 나와줘도 좀 좋을 텐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러면 한 2달에 한 작품 정도만 나와주면은 그래도 영화관이 좀 살아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저도 영화를 열심히 보면서 계속 응원하고요. 이번 좀비딸 정말로 재밌게 잘 봤고 감사히 봤습니다.